주식공장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재 앵커 대신 일일 공장장을 맡은 김호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오늘은 앵커 브리핑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방송에 뛰어든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2010년 처음 경제기자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당시 28살이었던 호기롭던 청년은 증권시장과 정부 경제부처를 취재하면서도 이 주식시장, 이 증권시장을 투기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일확천금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지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운과 요행으로 돈 벌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뒤로 저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을 했고 돈도 벌어보고 써보기도 하면서 세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주식시장을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은 저에게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수익과 배당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한다던데 그 이야기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더 투자하고 발전하고 시드머니를 이곳 주식시장에서 얻고 있죠. 이 선순환 구조가 우리 경제를,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2010년에 저 김호수와 같았습니다.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 수없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번번이 외국인과 기관 같은 큰 세력에 배신당하고 손실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오히려 주식시장을 다시 보게 만들었죠. 100조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공부하고 스마트한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서 저는 감히 주식시장이 변화하고 있구나, 주식시장의 변혁기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을 계기로 저는 우리 주식시장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정말 주식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똑똑해져서 수익을 내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겠죠. 시장을 더 멋지게 바꿔줄 그들을 응원하면서 유럽 제1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한마디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바치겠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주식공장 공장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주식공장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아서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 또 저희도 응원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도 한번 여쭤보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튜브,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의견도 잘 확인을 하고 저희 방송을 보고 느끼신 점 이런 것들도 늘 반영을 하면서 피드백하면서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과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도 역시 함께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저희 주식공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특징주 공장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납품되었을지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메트로 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 기자의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갑자기 오셔서 놀라셨을 텐데 네. 제 남자와 호흡을 맞추는 것도 꽤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손엄지 기자님이시니까 제가 아까 앵커 브리핑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도 기자로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손엄지 기자님은 어느 정도 지금 기자 생활하셨나요?
저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네, 연차로는 5년 차입니다. 경력이 꽤 많으시고 그럼 경제 쪽에 좀 네. 더 집중돼서 취재를 하실 텐데 우리 손엄지 기자의 시각,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 기자님의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볼 텐데 일단은 오늘의 특징주 납품 현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을지 경제 채널 4개 TV 채널에서 오늘 오전장에 어떤 종목들을 특징주로 꼽았는지 일단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TV 4개사의 오늘 특징주 뽑아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어제부터 이슈였던 LG화학이 4개 TV 회사에서 모두 선정이 된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늘 역시 가장 핫 이슈인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 4개 회사에서 모두 특징주로 꼽은 종목이 하나 또 있었는데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잘 흘러가고 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주로 꼽혔고요. 이외에도 이데일리TV와 MTN이 PCL을 특징주로 꼽아줬습니다. 이외에도 이데일리TV와 그리고 MTN이 SK렌터카를 역시 함께 특징주로 꼽아줬고요. 한국경제TV와 MTN이 휴네시온을 역시 특징주로 꼽으면서 잘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종목을 납품해줬습니다. 이외에도 이데일리TV에서 MS오토텍, 카카오게임즈, 마이크로텍을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 한국정보인증, 두산퓨얼셀, 드림시큐리티가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에서는 진원생명과학, 위닉스, 한온시스템, 오리온, 효성중공업이 올라와 있고요. MTN은 이외에도 MS오토텍과 SK이노베이션도 특징주로 올려놨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TV 4사의 특징주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떤 겹치는 종목들도 있었고 조금 다르게 선정한 종목들, 시각의 다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엄지 기자의 시각으로 한번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볼 텐데 특징주 보고 어떤 거 좀 느끼셨나요? 일단 오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MS오토텍, 한온시스템 등이 이 자동차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경우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 좀 오늘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어서 지금 특징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도 이 계속 호재가 발생을 하면 주가가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PCL과 진원생명과학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엄지 기자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화학이 어제 물적 분할 이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고 또 깜짝 놀랄 게 현대차가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3가지 종목을 우리 손엄지 기자가 꼽으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텐데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네. 매일경제TV, MTN 모든 채널에서 꼽은 LG화학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LG화학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하는 방안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그 물적 분할하는 신설 회사의 이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가칭을 정했습니다. 근데 회사 측은 이제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이렇게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름도 좀 생소한데 아직은 이제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입에 붙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시각도 궁금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 주가가 떨어지니까 좀 탐탁치 않아 하실 텐데 근데 또 증권업계나 전문가들 쪽에서는 이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주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주주들은 나는 화학주에 투자한 게 아니라 2차 전지 가능성에 투자한 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LG화학에서 이 배터리 부분 사업이 떨어져 나간다면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호재는 LG화학이 아니라 이 분할되는 신설법인이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심지어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라서 이렇게 되면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배터리 회사의 주식을 하나 또 받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신설회사의 그 IPO 계획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물적 분할을 하면 LG화학은 배터리 부분 이 신설회사의 지분의 100%를 보유한 지주사가 되는데요. 이 경우 주주들은 실적 회사의 그 실적이 결국 이 지주사 실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큰 불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신설회사가 IPO를 하게 되면 IPO를 통해서 40% 수준의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LG화학은 신설회사 지분의 60%만 보유한 지주회사가 되고 실적도 이 정도 수준만 연결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 부분의 호재를 LG화학이 오롯이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이번 물적 분할을 결정하는 절차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LG화학 배터리 분할에 따른 피해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LG화학에 굉장히 베팅을 많이 했고 앞으로에 대한 뭐 성장성 이런 것도 미리 다 계산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던 건데 갑작스러운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결정이 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8% 넘게 빠지고 있고 LG화학 우선주도 13% 넘게 급하락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증권업계에서는 또 다르게 보고 있죠. 네, 증권업계에서는 오늘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증권회사가 오늘 많은 LG화학 투자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LG화학의 이 배터리 부분 분리 독립이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이 글로벌 재무적 투자자 유치나 그리고 기업 공개를 하면 현재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중국의 그 유명한 그 배터리 기업인 CATL, BYD와 비교해서 LG화학의 주가 수익 비율은 절반 수준인데 이는 기존 석유화학 분야와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연간 3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하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인 만큼 물적 분할 후 IPO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이 전지 부분은 2021년 상반기 프리 IPO를 진행하고 하반기 IPO를 추진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회사 측은 이 IPO 계획에 대해서 전혀 예상된 시기가 없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LG화학 주주 가치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이 증권업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오늘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LG화학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평가나 추이 뭐 이런 회사에서 움직임, LG화학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로 뭐 팔고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은 진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G화학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역시 4개 채널에서 모두 꼽았어요. 네, 그렇죠. 현대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수소차 사업 기대감과 그리고 신차 흥행 등 여러 호재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호재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호재들이 많은가요? 일단은 니콜라의 악재가 현대차의 호재로 작용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10일 니콜라 수소차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담긴 이 투자 보고서가 나오면서 니콜라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의 또 나름의 경쟁자였던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였습니다. 이후에 현대차는 지난 15일 수소 상용차 관련 미래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수소차 시장 선두 주자로 입지를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5년 연간 13만 대, 2030년까지는 5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요. 2030년까지 누적 6.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수소 트랙터를 개발 중이고 2022년 상용화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친환경차 빅사이클에 진입한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권업계는 현대차 그룹의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제 현대차의 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디올 투싼의 사전 계약 대수가 첫날 1만 842대를 돌파했다는 네.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는 현대차 SUV 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증권업계는 평균적으로 22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2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요즘 뭐 현대차가 뭐 내수 시장에서도 워낙 잘 팔리고 있고 당연히 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2분기 현대차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3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전분기보다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본 겁니다. 우선은 신차의 흥행이 주요합니다. 이 SUV뿐만 아니라 앞서 출시했던 GV80과 G80의 이 판매 호조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뉴 그랜저까지 잘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차량의 공통점은 상당히 고부가 차량이라는 겁니다. 수익성이 네. 좋은 모델이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이 이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시장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공장 가동률이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아마 3분기 호실적의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TV MTN에서 꼽은 MS 오토텍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거는 현대차와 테슬라의 기대가 모두 반영된 주식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MS 오토텍이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일단 MS 오토텍은 자동차의 골격이 되는 이 차체 부품이 주 제품으로 네. 고안전, 고강도, 경량화를 위한 기술 중 하나인 핫스탬핑 공법을 독자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해당 기술은 2009년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최초 적용되면서 이 현대차, 기아차와 깊은 이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게 됐는데요. 주요 고객사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가 6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북미 EV 업체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호재와 함께 또 테슬라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국 지역의 전기차 업체의 신규 납품을 시작하면서 향후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다가옴에 따라 그 기대감이 주가에 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MS 오토텍 뭐 좋은 호재들은 많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브라질과 인도 시장의 회복이 네. 관건입니다. MS 오토텍은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하면서 이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인 바 있거든요. 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인도, 브라질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84%, 87%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영업 실적은 네. 2018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또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 브라질과 인도 시장의 반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북미 EV 업체 판매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중국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네. 이 분야가 또 좀 반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S 오토텍에 사실 제가 투자를 했다가 손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네. 그때 제가 이 손절을 좀 결심했던 거는 네. 좀 MS 오토텍의 재무 건전성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차나 이런 현대차 판매 수혜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긴 했지만 회사가 네. 돈이 많으면 좀 주가가 하락해도 좀 안정적일 텐데 근데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자동차 부품 회사의 자본력은 이 중요한 투자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순차입금이 2019년 말 3,697억 원에서 지난 2분기 기준 4,385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이 차입금 의존도는 해당 기간 49%에서 51%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수혜를 지켜봐야 할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 오토텍까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까지 손엄지 기자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메트로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 공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공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잠시 후에는 다음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와 함께 시장의 색다른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까지 들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와 함께 시장의 색다른 시선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 주식공장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와 지금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댓글로 응원해 주시거나 궁금하신 점도 한번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로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반영하고 여러분들 두 분을 선정해서 또 치킨 상품권도 드리는 참여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곽영훈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 JK 스탁의 곽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시겠는데요. 네, 네. 잘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오전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오전에 출발할 때는 이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점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좀 힘든 하루가 좀 연출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좀 변화가 있고 눈에 띄는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좀 그 긴장감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슈로 좀 살펴보았을 때는 전일에 FOMC가 있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금리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채권 매입 수준이 적절하다 이런 멘트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어떤 부정적인 시장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약하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치 마시고 이런 기회에 좀 안 좋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이 3분기 실적주로 넘어가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전장이 생각보다 조금 하락폭이 나오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상황을 짚어주셨고, 그러면 오전장의 특징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셨나요? 네네, 계속 계속 좀 강조가 좀 되고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죠. 예, 자동차인데 그쵸?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공업이라든가 쌍용차, 만도, 한원시스템,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 대단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거죠. 현대차, 기아차 3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하고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더 주목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또 저희 코너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을 하시는데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해서 매수해주면 좋은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바로 만도를 좀 말씀을 만도요?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현 시장의 관심의 포커싱은 3분기 실적
기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도 대비해서 24% 이상 증가하는 전망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내용을 좀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객사의 다변화. 이 고객사의 다변화로 인해서 관련된 판매 물량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하고 아다스라고 하죠. 친환경 차향 부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부가 부품이기 때문에 이 공급 확대 여부에 대해서 향후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더불어서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지만은 모아가는 전략이 유망한 섹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이 핫 트렌드 향후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아가신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아주 큰 수익을 단기에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같잖아요. 네. 뭐 테슬라의 원통 전지, 제조, 장비, 공급 소식 상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일주일 내에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전일에 뭐 동화기업 이런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오곤 했습니다만은 전고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전고체 하면 삼성 SDI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뭐 중형주 정도 중소형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 옵틱스 삼성 SDI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필 옵틱스는 과거에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메인 장비사로 이제 성공을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은 성과 있다.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만도와 필옵틱스까지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럼 네네. 이제 오울장 오늘 어떻게 오울장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 좀 세워주시죠. 뭐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위험 관리 마인드를 좀 발동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엄청난 급락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마시고요. 네. 뭐 추석이 다가오니까 예전에 보니까 약간씩 변동성은 있더라. 요 정도의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의 최근에 국내 유입이 뭐 전체적으로 약한 상태에서도 네. 조금 신흥국 중에서 조금 비중이 조금 더 감소됐다는 측면이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뭐 안 좋은 종목을 좋은 종목으로 이동하는 특히나 더 3분기 실적주로 이동하는 뭐 그런 식의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3분기 실적주를 매수를 하셨는데 빠지면은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상황을 보시고 수급 보시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면은 시간은 당신 개인 투자자 당신 편입니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살살 모아갈 만한 네. 종목 오울장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자동차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른 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MS. 예, DMS 요? DMS. 예. 현재 지금 뭐 12,200원에서 제가 화면을 좀 펼쳐놨는데요. 12,200원에서 매수를 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지금 1,500원 하고 있습니다. 1,500원. 아마 윗단에서 사신 분들은 좀 빠져서 많이 염려가 되실 텐데요. 네.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DMS는 성장 가능합니다. 이제 풍력 회사로서의 릴레이팅 가능하다.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즉 영업 가치가 상승한다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수익성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죠. 그 비올이라는 그 자회사 사업 자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 상승이 상당히 눈에 좀 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올이 향후에 또 상장을 또 기업 입장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 아이고 내가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언제 좀 되고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려지 마시고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단기로 대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9,400원 9,400원 깨지면은 비중 축소 후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좀 부담스러우세요. 근데 주가가 깨졌습니다. 근데 다시 또 올라오는 현상이 나와주면 자신감 있게 추가 매수 해주는 센스를 통해서 네. 반드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아주 크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13,000원 정도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곽영훈 대표의 오후장의 관심 종목은 DMS였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조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 라인은 9,400원으로 정해드렸습니다. 뭐 장기나 단기로 이렇게 타입별로 좀 저희가 해결책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적용해서 꼭 좋은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JK스탁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장의 수익을 잘 포착하는 우리 달인 곽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내일 또 출연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곽영훈 대표와 함께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와 함께 시장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또 오후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살펴봐야 할 관심주 공장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주 공장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채널에서 언급됐던 관심주, 오후장에 살펴봐야 할 관심주들을 종합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또 이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 공장 함께 해주실 분은 코스파스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설레입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전에 몇 년 전에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마주치질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요즘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은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 시각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은 아무리 좀 시장이 약간 좀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시장에 대한 좀 걱정보다도 이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종목들 별로 움직여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조금 종목을 옥석가리기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하시면 오히려 좀 더 편안한 좀 더 주식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주요 관심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채널 4사는 어떤 종목들을 꼽아서 관심주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주 경제 채널 4사는 어떤 종목들을 꼽았을까요? 먼저 이데일리 TV는 NC소프트와 컴투스 게임주들을 상위로 올려놨고요. 세미시스코, 루멘스, JC현 시스템, 삼성증권, 인스코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채널 4사들은 겹치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경제TV는 현대차, 위닉스, 나노신소재, SP홀셀, 다우기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파이어링크, 유니셈을 선정했고요. 매일경제TV는 동아기업, 한국가스공사, PSK, SK이노베이션, 노바렉스, 아이진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TN은 삼성 SDS, 고영, 펩트론, 기아차, 휴젤 등을 선정했네요. 자, 오늘장 관심주 경제채널 4사 걸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오늘은 뭐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경제채널 4사에 한번 랭킹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와 4위 어떤 회사를 고르셨습니까? 제가 일단 1위 경제 채널 이제 MTN 채널을 좀 꼽아보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유동 자동차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이 그 4개 이제 채널사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네. MTN 채널 1위로 꼽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4위 채널을 제가 이데일리 TV를 좀 꼽아보았습니다. 네, 워낙 이제 시장 속에서 좀 살펴본다면은 좀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이 좀 움직여지기 마련인데 일단은 오늘 좀 관심주를 봤을 때는 아직은 크게 좀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이 좀 적다 보니까는 제가 이 부분으로 좀 꼽아보았습니다. 네.
자, MTN을 1위로 꼽으셨고 저희 이데일리 TV를 4위로 꼽으셔서 좀 안타깝지만 어떤 또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관심주 3개 정도를 오늘 꼽아서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첫 번째 것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소개가 되었던 컴투스에 대해서 컴투스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뭐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상장 이후로 조금 게임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컴투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올해 일단 4분기에는 본격적인 이제 신작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모멘텀을 자극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작 게임인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컴투스가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을 다시금 좀 힘을 얻으면서 주가가 움직여질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컴투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서머너즈 워에 대해서 이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11월에는 이제 서머너즈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이 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게임에 대해서 또 마케팅 효과도 극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서머너즈 워라는 이제 게임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좀 내년도에도 대작 게임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대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히려 좀 더 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컴투스의 경우가 뭐 추가적으로 신작 모멘텀이 얼마만큼 주가에 좀 작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한 번쯤은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컴투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즈 중에 컴투스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뭐 차트 보니까 좋은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컴투스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심주 어떤 종목도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두 번째 관심주의 경우는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소개가 되었던 위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꾸준히 좀 매해마다 이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관련주로 주목이 되었던 종목인데 올해의 경우는 좀 상반기 매출이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이슈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청정기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었고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이런 좀 어떤 공기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좀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공장 가동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또 반면에 또 공기청정기의 수요도 함께 감소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뭐 제습기 판매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 올해 여름에 좀 장마가 좀 길었다 보니까는 이 공기청정기보다도 이 제습기에 대해서 좀 판매량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일단 중국 공장에 어떤 좀 정상 가동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 시장도 함께 좀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본다면은 가을에도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시금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위닉스의 좀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닉스의 좀 일봉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좀 연일 상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시장에 조정이 때문인지 좀 소폭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위닉스의 경우가 그동안에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연일 좀 상승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손절 라인 5일선을 조금은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 21,5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위닉스가 앞으로 공기청정기에 따른 좀 이슈가 함께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위닉스에 대한 뭐 손절 라인을 딱 정해 주셨는데 21,5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거 살짝 차트 보니까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정도 올라오는 건 괜찮은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낙폭과대된 종목들이 좀 최근에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단은 주가가 오를 때 뭔가 하나 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가시적으로 좀 매출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성장성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나타나 주어야 주가도 추세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결정이 되는 듯합니다. 다만 위닉스에 대해서는 일단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매출이 급감했는데 하반기에는 오히려 매출이 다시금 좀 회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남아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현재로서는 조금은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제가 한번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김진경 본부장은 이 위닉스를 손절라인 2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시청자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관심주 공장 세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매일경제 TV에서 소개가 되었던 동화기업에 대해서 동화기업.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 건자재 관련주로 그동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워낙에 국내에서 최대 목재 가공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독 또 시장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건자재주 좀 테마로 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관련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또 급등락을 좀 보이는 현상도 많이 나타났던 네,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일단 동화기업의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앞으로는 좀 2차 전지 사업에도 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본업 시장 자체가 좀 최근에 워낙에 부진하게 이어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7년도에는 오히려 좀 국내 태양 합성과 그리고 핀란드 태고 필름 업체를 또 인수를 하면서 오히려 M&A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조금은 좀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사업성을 탈피를 하고자 새로운 사업에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2차 이제 전지 이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전해액을 생산을 하고 있는 파나스 히텍을 지분을 인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좀 사명도 변경을 하게 되었었는데 2차 전지 소재로 또 사업을 또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실적 증가 기대감이 최근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받았지만은 최근에는 2차 전지 사업으로 좀 새롭게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좀 어떤 업그레이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이렇게 좀 2차 전지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적으로 신규 고객사도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좀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기차가 또 최근에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동화기업이 2차 전지까지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저도 처음 듣는 건데 이것은 뭐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뭐 손절 라인 좀 정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동화기업의 좀 일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3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5월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차례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금 추세를 좀 이어가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이평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반등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고점 돌파 여부를 살핀 후에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라인은 전고점 부분이 5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의 경우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입니다. 지지 받았던 가격 라인인 42,000원으로 제가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화기업에 대한 자세한 손절 라인과 목표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채널 4사에서 나온 특징주, 관심주 여러 가지 중에 3가지를 꼽아봤고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것이 김진경 본부장님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아까 시장에 대한 분석도 이야기 들었지만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김진경의 관심주는 무엇일지도 더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관심주 바로 다나를 말씀을 다날이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제 이 코너를 좀 시작을 할 때 좀 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다날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충분히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관심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뭐 휴대폰 결제라든지 신용카드 그리고 가상화폐, 간편 결제 등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피지사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집콕이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좀 간편 결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치면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8%가량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게임즈 내에서 이 휴대폰 결제 피지 업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카카오게임즈 상장에 따른 그런 수혜주로서도 좀 부각을 나타내주고 있기도 한데요. 요즘 계속 들어서 이렇게 좀 언택트에 대한 소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온라인이라든지 이 모바일 결제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온라인 결제는 꾸준히 증가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배달앱 내에서도 가파른 결제액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삼성페이와 같은 이렇게 휴대폰 결제 피지 독점 사업도 가맹점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흐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시세가 분출하고 난 뒤에 오히려 소폭 조정이 나오는 듯 했지만 오히려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우리는 또 맥점자를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날에 대해서 오늘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매수가의 경우는 5,400원 아래에서 진입이 가능하시고 네. 목표가의 경우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5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진경의 관심주는 다날이었습니다. 다날 5,400원 아래로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하자.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 라인 5,05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날 차트를 쭉 보니까 항상 6,000원에서 맞고 떨어지고 약간 이런 양상이던데 이번에는 이건 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이번에 뚫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다날 자체가 지금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서의 또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경우도 좀 무난하게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날 이번에는 6,000선 뚫을 수 있을지 만약에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날 움직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관심주 공장은 우리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저랑은 다음 방송에서 재방송도 한번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식공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1일 공장장으로 주식공장을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정보 알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원래 공장장인 본주인인 이재 앵커가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